안녕하세요. 척간레시피 푸드테라피스트 강은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톳과 전복을 이용해서 톳, 전복, 솥밥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피로회복에도 좋고 각종 항암 예방 효과도 좋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솥밥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메인이 바로 톳입니다. 톳이 이렇게 요즘은 건톳이 나옵니다. 말린 톳.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불거든요. 이 톳은 제철이 3월에서 5월이에요. 톳으로 이용해서 솥밥을 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영양이 많고요. 알긴산이나 폴리페놀이 많아서 중성지방,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칼슘이 우유의 12배예요. 그래서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건톳을 이렇게 물에 불려서 넣고요. 그다음에 전복이 들어갑니다. 바다의 보배라고 하죠. 그다음에 표고버섯. 건표고도 좋지만 생표고를 준비를 했고요. 다시마물. 다시마물을 준비를 합니다. 전복이 바다의 보배라고 한다면 다시마는 바다의 보약입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불려놨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냥 끓는 물에다가 다시마를 넣고서 우리셔도 좋고, 저는 그냥 정수물에다가 이렇게 우려놨습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이렇게 아주 맑은 육수가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밥 지으실 때나 뭐 볶음하실 때 다시마 이용하시면 좋고요. 쌀, 맵쌀 2컵과 찹쌀 1컵을 물에다가 충분히 불려서 이렇게 체에다 받쳐놨습니다. 먼저 톳은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놨더니 불었어요. 한 2배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채썰을 거예요. 밥에 넣을 표고버섯. 밥에다가 항상 이렇게 버섯을 넣어주시게 되면 반찬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10개. 마늘은 이렇게 편 썰어주세요.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이 마늘 향이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마늘 준비해 주시고. 전복 손질법은요, 일단은 솔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 깨끗하게, 원래 전복이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맑은색이에요. 그래서 거뭇거뭇한 것들을 솔로다가 너무 힘주지 않으셔도 돼요. 솔솔솔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전복이 살아있어갖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전복이 있을 때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얇은 부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요. 내장은 먹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은 이 내장에, 모든 이 바닷속에 있는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내장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장은 좀 권하지 않고 있고요. 네, 입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한 입 먹을 분량으로다가 썰어주세요.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이 전복이 큰 거는 2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작은 건 한 5개 정도 해주시면 돼요. 전복. 근데 전복에 밥을 지을 때 약간 비린 맛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 소주 있잖아요. 생강을 이렇게 편썰어서 소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강술이라고 하거든요. 냉장고에 생강술 좀 여유롭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생선 요리란 이렇게 이런 해산물 요리하실 때 이렇게 밑간을 해 놓으시면 비린 맛이 없어지거든요. 물론 고등어, 생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열을 한 다음에 해바라기씨 기름을 조금만 두르십니다. 왜 기름을 넣어주시냐면, 기름을 넣어서 이 마늘을 볶아주잖아요. 그럼 마늘이 점성이 있어갖고 착 냄비에 늘러붙어요. 그래서 또 풍미도 별로 안 나고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이렇게 두르시고요. 마늘을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죠. 기름을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마물 있죠? 다시마물을 이렇게 볶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충분히 불린 맵쌀가루하고 찹쌀가루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톳이 3큰술이거든요. 근데 양이 꽤 많이 들었어요. 톳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생강술에다 밑간을 했던 전복도 넣어주세요. 물은 쌀이 처음 계량할 때 맵쌀이 2컵, 그 다음에 찹쌀이 1컵이었잖아요. 생쌀이 3컵이잖아요. 근데 여기 톳도 들어가고 전복도 들어가고, 네, 표고버섯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3컵 반 또는 4컵 정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거죠. 자, 컵. 3컵은
쌀 분량이고요. 여기 표고버섯, 또 전복하고 톳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3컵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불로 밥을 지을 거예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가 있은 분들은 1단에서 9단 정도 됐을 때 한 6단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뚜껑이 달그락달그락거리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한 4단으로 줄여갖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약불로다가 줄여주시고요. 나중에 한 5분 정도 뜸들여주시면 되는데 난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면 한 5단에서 30분 정도 그냥 아예 세팅을 해놓으시면 그냥 무난하게 밥이 됩니다. 자, 지금 30분, 5단에서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여기 뚜껑을 열어볼게요. 지금 전복하고 표고버섯하고 톳하고 잘 어우러져 갖고요. 아주 맛있게 밥이, 그리고 버섯하고 톳하고 전복하고 어우러져 갖고요. 굉장히 영양밥이 됐네요. 이제 밥이 다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저는 부추 양념장을 할 거예요. 근데 양념장에 부추가 이만큼 들어가요. 부추를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부추는 익히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영양이 많고요. 그래서 부추를 이렇게 생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 대파가 들어가는데 대파는 초록색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흰 부분, 이렇게 해서 대파도 이렇게 채를 먼저 썰어 주시는 거예요. 채를 썬 다음에 이렇게 다지듯이 하시게 되면 송송송송 썰기 아주 편하게 되겠죠. 파가 들어가고요.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고춧가루, 통깨, 간장이 반컵 정도 들어가는데요. 간장의 양이 적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이 간장 때문에 숨이 죽어서 부추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버무리지는 마시고요. 자, 마지막에 밥이 이렇게 됐잖아요. 들기름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양념장에다 넣지 않고요, 밥에다 직접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밥 알알이 코팅을 시켜주고,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 지방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들기름을 한 김 나갔을 때 밥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릅니다. 이 레시피는 한 4인 가족이 한 끼 드시기 딱 좋은 분량입니다. 조금 전보다는 조금 수분이 좀 생겼죠. 그래서 간장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부추를 많이 먹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섯하고 톳하고 또 전복까지. 네. 그리고 양념장은요, 간장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부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벌써 침이 고입니다. 톳향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찹쌀이 좀 들어갔잖아요.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갖고 식감이 되게 좋고요. 아까 마늘을 많이 볶아놨잖아요. 이 마늘의 풍미가 여러분들 꼭 해서 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은요, 이런 밥은 먹고 싶은데 밥을 많이 먹기 위하면 반찬을 많이 먹어야 돼요. 국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솥밥 같은 경우는 영양도 얻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자, 착한 레시피는 영양솥밥 시리즈로 다양한 재료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거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